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파워 디렉터의 PIP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PIP. 영어로 Picture in Picture의 준말이죠. PIP.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영어 그대로 해석하면은 그림 안에 또 다른 그림이 있다는 뜻입니다. PIP는 어떨 때 주로 많이 쓰냐면 동영상이나 사진 위에 다른 동영상이나 사진을 겹쳐 놓거나 뭐 합성이라고 하죠. 자, 아니면은 이제 사진 위에다가 사진의 이제 일정 부분을 다른 동영상으로 대체를 하거나 아니면은 한 화면에다가 4개의 화면을 이렇게 동시 화면처럼 그렇게 연출합니다. 이럴 때 쓰이는 이제 효과들이 바로 이제 PIP 효과인데요. 사실은 PIP는 효과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파워 디렉터는 모든 이미지 그리고 동영상 이 소스들을 PIP로 분류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제가 동영상 파일을 하나 드래그해서 타임라인에다 이렇게 추가를 하시고 수정 버튼을 누르시면 나타나는 디자인의 창이 PIP 디자인입니다. PIP 디자인. 자, 그래서 파워 디렉터는 모든 동영상과 사진을 PIP로 분류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일단 PIP 프리셋들은 FX 밑에 보이시는 PIP 개체룸이죠. 자, 여기에 보시면은 PIP 프리셋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뭐 간단하게는 뭐 원하시는 PIP 이제 효과들을 드래그 하셔가지고 타임라인에다가 추가를 해주시면 바로 이제 영상이나 사진 위에다가 이렇게 추가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아, 근데 이제 PIP 효과를 사용하실 때 꼭 알아두셔야 되는 개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타임라인의 순서이죠. 타임라인의 순서. 자, 보시면은 1번 타임라인하고 2번 타임라인이 있습니다. 자, 근데 파워 디렉터는 다른 이제 어도비의 포토샵이나 프리미어 같은 레이어라고 하죠. 레이어 개념과는 정반대입니다. 그러니까 포토샵은 레이어에서 아래쪽에 있는 레이어가 상단에 있는 이제 그 위로 오는 레이어에 완전 덮여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자, 상단에 있는 레이어가 하단에 있는 레이어를 덮어서 하단에 있는 레이어는 그러니까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근데 파워 디렉터의 타임라인은 그 반대입니다. 완전 정반대로. 뭐냐면 위에 있는 타임라인이 출력된 화면에서 제일 하단부로 가게 됩니다. 제일 뒤쪽으로요. 그러니까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나는 미디어 룸으로 다시 돌아가서 제가 동영상을 추가했죠. 여기다가 그 다음에 2번 타임라인에다가 만약에 제가 사진을 똑같은 자리에다가 이렇게 추가를 해주겠습니다. 그러면은 미리 보기 화면 보시면 사진으로 바뀌었죠. 그죠? 자, 이게 뭐냐면은 2번 타임라인이죠. 그러니까 아래쪽에 있는 타임라인에 있는 소스가 상단에 있는 소스를 덮어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만약에 자리를 바꿔보겠습니다. 그러면 자리를 바꿨어요. 동영상을 3번 트랙으로 이제 끌고 내려오시면 자 보시면 미리 보기 화면 보시면 동영상으로 대치되어 있죠. 이번에는 동영상의 사진을 덮어버리는 거죠. 자, 요 개념을 반드시 알아주셔야 기억을 해두셔야 나중에 이제 뭐 동영상을 합성한다거나 이런 뭐 다양한 작업을 하실 때 꼭 알아두셔야 되는 개념입니다. 이게. 자, 그래서 뭐 PIP는 이제 바탕 이게 바탕이 되겠죠. 그러니까 1번 타임에 있는 이미지가 바탕에다가 2번 트랙에는 동영상을 이렇게 뭐 작게 줄여서 이렇게 배치한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요. 이런 합성 작업들이 모두 이제 PIP 작업입니다. 하나의 PIP 작업. 자, 그러면은 이제 기본 개념 이 정도 알아두시고요. 일단은 사진을 클릭해서 수정 버튼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PIP 디자이너요. 자, PIP 디자이너도 마찬가지로 지난 시간까지 봤던 타이틀 디자이너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상단을 보시면 속성, 모선, 마스크 이렇게 탭이 3개를 나눠주고 미리 보기 화면 그리고 아래쪽은 바로 이제 키프레임 작업을 할 수 있는 공간이죠. 자, 그리고 속성에서 이제 좌측 이쪽 메뉴를 보시면은 개체 설정. 자, 타임라인이 아니죠. 참,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납니다. 죄송합니다. 뭐 감기기가 있어서 그 키프레임 작업을 할 때 이렇게 여기 있는 개체 설정 속성 값들을 보시면서 작업을 하시면 되겠고요. 뭐 위치는 위치겠죠. 그리고 스케일은 네, 자막과 똑같습니다. 스케일은 크기겠고요. 이렇게 그다음에 투명도는 역시 투명도고 회전은 회전이겠고요. 이렇게 회전도
기본값은 0이죠. 그 다음에 크로마 키는 제가 따로 시간을 내서 강좌를 따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크로마 키는 쉽게 말해서 이 영상 있죠. 이 사진입니다. 이거 사진 안에 있는 특정 색상을 완전히 지워버리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스포이드를 클릭을 하고 미리 보기 화면으로 가서 하늘 클릭을 하면은, 자, 하늘이 모두 지금 검은색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이 하늘색 색상이 전부 다 사실은 사라진 겁니다. 그러니까 투명해진 겁니다. 그래서 요 크로마 키는 나중에 학성 작업을 하실 때 꼭 쓰게 되는 기능이니까 나중에 제가 강좌를 요거만 따로 만들어서 올리겠습니다. 크로마 키는 일단 적겠습니다. 그리고 뭐 그림자, 반사 이런 거는 뭐 직접 슬라이드를 움직여 보시면 다 알 수 있는 거니까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테두리는 이제 사진에 이렇게 테두리가 들어가는 거겠죠. 그리고 뭐 뒤집기 뭐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3D 설정, 페이드 인 활성화, 뭐 아웃 활성화. 페이드 인 활성화를 클릭하시면요, 이렇게 키프레임 타임라인에 자동으로 키프레임이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사진이 나타날 때 서서히 페이드 인 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페이드 아웃까지 활성화를 하시면은 페이드 아웃까지 이렇게 자동으로 들어가는 거죠. 자, 마스크를 모두 지우겠습니다. 마스크가 아니고 페이드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모션 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모션 탭도 마찬가지입니다. 타이틀 그 디자인의 모션 탭과 마찬가지입니다. 자, 기억나시죠? 이렇게 선으로만 구성된 그 효과들하고 점선으로 구성된 그 프리셋들 하고의 차이점. 자, 점선이 안에 들어있는 프리셋들은 가속 효과, 감속 효과가 들어가 있는 프리셋입니다. 미리 보시면. 자, 지금 동영상이 뒤에 있어가지고 지금 상당히 거슬립니다. 제가 다시 메인 타임라인으로 돌아가서 동영상을 아예 없애버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수정 탭으로 돌아가세요. 모션 탭이었죠? 자, 사이즈를 조금 줄이겠습니다. 미리 보기 사이즈 줄이시는 거는 컨트롤하고 마우스 스크롤 다운 하시면은 줄여집니다. 작업하실 때는 이렇게 하시고 미리 보기 버튼을 누르시면 다시 원래 크기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하나의 팁을 알려드리면 이쪽에 보이시는 요거 있죠. TV 안전지대 요 버튼을 누르시면은 TV 안전지대를 제가 지금 표시를 켜놨죠. 이게 뭐냐면은 사실 우리가 모니터로 작업을 할 때는 작업 영역이 모두 다 보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요 모션을 없애보겠습니다. 그리고 사진을 다시 원래 위치로 돌려놓고 크기를 키워 보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보시면은 TV 안전지대가 있죠. 자, 우리가 작업을 모니터로 할 때는 다 볼 수 있습니다. TV 안전지대 바깥까지 다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TV 기종에 따라서 다르긴 한데 어떤 TV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변두리가 잘리죠. TV는 아시다시피 구형 모델일수록 더 변두리 이제 잘리는 그 범위가 심한데 이제 안전지대 안쪽으로 이제 작업을 하시면은 이제 완전히 안전하게 자기가 연출하고자 하는 그 장면들을 완전히 다 표시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은 자기 이제 가지고 계시는 TV를 보시고 만약에 너무 구모델이다 그러면은 이제 웬만하면 작업을 요 안쪽에 이제 TV 안전지대 안쪽에 이렇게 들어가도록 해주십시오. 그래야 이제 잘리는 부분이 없습니다. 어쨌든 제 강좌는 일단 풀 사이즈로 일단 키워놓고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눈금선이 있습니다. 눈금선 지금은 없음으로 했는데 뭐 2 곱하기 2나 아니면은 3 곱하기 3이나 다양한 이제 눈금선들을 줄 수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자리 맞출 때 유용한 눈금선이죠. 만약에 3 곱하기 3으로 하면은 자리가 9개, 그러니까 이제 칸이 9개가 똑같은 사이즈로 나눠지는 거죠. 동시 화면을 배치할 때 요 이제 눈금선을 기준으로 배치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크기하고 위치가 딱딱 들어맞게 되는 거죠. 옆집에서 지금 개가 짖는데 상당히 거슬립니다, 지금. 어쨌든 끄고요. TV 안전지대는 켜놓겠습니다. 자, 모션 탭까지 왔죠. 모션 탭에서 이제 프리셋을 누르시고요. 그 다음에 시작점 옮겨주시고 주황색 점
임의로 이렇게 원하시는 방향으로 옮겨주시고, 뭐 하시면, 네, 모션 이제 효과를 주실 수가 있고요. 아니면은 이제 뭐 키프레임 작업. 자, 지난 시간에 5강으로 봤던 키프레임 작업을 뭐 해주셔도 되고, 그렇습니다. 아무튼 여기는 모션 그 효과를 주는 곳입니다. 회전도 있습니다. 회전. 타이틀 같은 경우에는요, 회전이 360도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360도부터 360도까지 720도만 회전할 수 있습니다. 근데 PIP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모든 이미지와 동영상은 회전이 360도 이상으로 회전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요. 뭐 숫자를 임의로 줄 수가 있습니다. 9,000을 하면은 엄청나게 돌아가죠. 9,000을 360으로 나누면은 이제 몇 바퀴가 돌아가는지 계산이 나옵니다. 뭐 반시계 방향 그리고 시계 방향 이렇게 회전해 주시면 되고, 이런 회전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이제 살펴보겠지만 키프레임 작업을 할 때요. 만약에 회전을 이제 주고 싶다. 키프레임 일단 키프레임 여기 들어가 있는 키프레임을 집어주겠습니다. 만약에 내가 이 사진에다가 회전 모션을 주고 싶다. 그러면은 뭐 이런 식으로요. 회전 모션을 주게 되는 거죠. 여기다가 뭐 이메일 값을 뭐 한 3,000 10바퀴 돌리고 싶다. 그러면은 이렇게 이 두 구간이죠. 이 구간 사이에 사진이 10바퀴가 회전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요. 그렇고요. 이제 기본 개념입니다. 이게 바로. 그리고 아래에 있는 모션 흐림 효과라고 있습니다. 모션 흐림 효과는 이제 사진이 움직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실제 눈으로 볼 때는 사진이 움직일 때 흐리게 보이잖아요. 그죠? 움직이는 비사체는 흐리게 보이니까 그거를 이제 좀 더 실감나게 표현하기 위해서 움직이는 사진이나 동영상에다가 흐림 효과를 줘가지고 그렇게 이제 사실적으로 표현하는 효과입니다. 이건 뭐 주셔도 되고 안 주셔도 됩니다. 입맛에 따라서. 그렇고요. 일단 모션 탭은 여기까지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타이틀 디자인에는 없던 탭이 하나 있죠. 마스크라고. 자, 마스크는 뭐냐면 일단 원래대로 돌아오겠습니다. 마스크는 뭐냐면은 마스크가 이제 사진이나 동영상 위를 마스크를 씌우게 되면은 요 마스크가 씌워져 있는 부분만 표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 보시면 이제 원 마스크를 제가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원이 이렇게 마스크 요 부분만 보이게 되는 거죠. 요 모양을 누르시면 요 부분만 보이게 되는 거고요. 자, 마스크는 뭐 혹시 포토샵이나 다른 편집 프로그램을 만져보신 분들이라면 이제 그 개념하고 똑같습니다. 완전히 마스크. 이제 사진이나 동영상을 갖다 씌운다. 근데 구멍이 있는 이제 그거죠. 구멍이 있는 덮개 쉽게 말하면 그런 거죠. 자, 여기는 별 모양 구멍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 딱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스크도 이렇게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이동하거나 아니면 사이즈를 이렇게 줄이거나 하실 수가 있고요. 밑에 보시면은 이제 마스크 반전이라고 요걸 누르시면은 거꾸로 되는 거죠. 별 모양은 가려지고 나머지 부분이 표시가 되고요. 그 다음에 패드 반경. 패드는 일단 패드 반경을 0으로 해주시면은 이제 테두리가 선명합니다. 가장. 근데 이제 요거를 슬라이드로 움직여 주시면 테두리가 연하게 되는 거죠. 좀 더 자연스럽게. 뭐 여기에서 패드 반경을 이렇게 해주시면 좀 어색하죠. 너무 선명해서. 네, 팔이나 구 이런 걸 해주시면 진짜 렌즈로 보는 것 같은 그런 효과가 연출되는 거고요. 네, 제가 한 가지 아쉬운 점은 마스크에다가는 키프레임 작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 이제 파워 디렉터 다음 버전에서는 기능이 추가가 될는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마스크에다가 키프레임을 줄 수가 있게 되면은 만약에 이런 사진이 있습니다. 그럼 마스크만 이렇게 움직여 가지고 이제 다른 부분을 비춰줄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아직까지는 파워 디렉터에서 마스크 키프레임 기능까지는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게 조금 아쉽네요. 자, 그리고 일단 아랫부분에 개체 설정 보시면 마스크 위치, 마스크 위치 같은 경우는 잘 만지실 일이 없습니다. 이쪽에서 바로 미리 보기 화면에서 돌리시면 되니까 이렇게. 그 다음에 스케일, 그 다음에 마스크 화면 비율 유지에 체크가 되어 있으면은 요 비율대로만 크기가 줄었다가 내렸다가 합니다. 요거를 체크 해제를 해주시고 만약에 이렇게 살짝 제일 좁하게 해주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여기에다가 체크 해제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불투명도. 불투명도 같은 경우는
그런 거죠. 원래는 이게 정사각형이었죠, 이렇게. 자, 원래대로 돌려놓겠습니다. 정사각형. 원래는 정사각형인데 마스크 불투명도를 0으로 이렇게 해주시면 마스크가 아예 사라져 버립니다. 자, 그리고 100으로 해주시면 다시 모양으로 우리가 그리했던 요 타원형 모양으로 돌아오는 거죠. 자, 마스크 창은 여기까지고요. 마스크도 이제 활용하기에 따라서 아주 다양한 아주 좋은 툴이 될 수 있습니다. 주로 활용하는 거는 뭐냐면 뒤에다가 컬러보드 가지고 이제 하나의 색종이를 깔아놓고 그 다음에 그 위에다가 마스크를 딱 씌워가지고 움직여 가면서 이제 동작 애니메이션을 주는 그런 효과들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충분히. 그렇고요. 이제 시간이 10분이 좀 넘었으니까 오늘 강좌는 여기까지 하고 이제 계속 이어서 PIP 효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